노화된다 그래서 다시 실이 늘어져요. 실이 녹아버리면 아깝잖아요. 맞춤형으로 재 시술 없이 다시 당길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실 리프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리프팅 효과는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 처진 게, 그다음에 탄력을 줘서 어떤 볼륨감 같은 걸 좀 회복해주는 그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장력이라 하면 일단 늘어진 걸 당기는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력을 당기더라도 얼굴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형이 됐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또 함몰되거나 이랬을 때 펼쳐내는 성질을 갖다 탄성이라고 합니다. 실제 당겨주는 효과와 또 조직 재생 효과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환자분의 나이나 탄성도라든지 처진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실을 찾아서 잘 시술을 해주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실 리프팅에는 녹는 실과 안 녹는 실이 있는데, 안 녹는 실로는 어떤 성분들이 있죠? 안 녹는 건 아마 옛날에 썼던 성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일론하고 고어텍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고요. 그럼 요즘 사실은 좀 핫한 쪽은 녹는 실이거든요. 네, 녹는 실은 이제 PDO, PLLA, PCL 뭐 이런 계열들을 얘기하는데, 몸에 있는 수분과 반응해서 고분자의 어떤 덩어리들이 짧게 쪼개지면서 분해되는 실들을 얘기를 합니다. 녹는 실 그러면 뭔가 의사도 그렇고 또 환자분도 좀 마음은 편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수술을 했는데 실이 녹아버리면 아깝잖아요. 네. 근데 이 실이 과연 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해서 이게 효과를 주고,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녹는다라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아니고요.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밥을 먹었을 때 대사에서 밖으로 내보내듯이 이렇게 대사작용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물질로 분해돼서 몸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실이 녹건 안 녹건 노화된다 그래서 실이 늘어져요. 결국 두 개 다 노화가 되고서 늘어나는데, 안 녹는 실에 비해서 실이 녹게 되면은 초기 단계에 조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직을 재생시키고 혈관을 재생시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촉진시키게 되면 더욱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요즘 사실 녹는 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발전 방향이랄까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차이점들은 일단 성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분해성하고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 다 이제 물을 흡수해서 분해가 되는데, PCL 같은 경우는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녹게 됩니다. 그래서 분해 기간이 오래 가는 거고요. 그 뒤에 두 개의 고분자들은 분해능이 뭐 6개월, 18개월 더 빨리 이렇게 돼서 차이점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위마다 맞춤형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부위에는 이 정도 더 당겨야 되고 어떤 부위에는 더 얇게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차별성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PDO, PLLA, PCL로 갈수록 가공성이 훨씬 더 뛰어난 소재들을 갖다가 찾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PCL 성분 자체는 굉장히 가공성이 뛰어나고 재미있는 고분자 성질입니다. 어느 정도 딱딱하기도 할 수도 있고 고무적인 탄성을 갖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소위 많이 연구하는 형상기억이라고, 형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몸에 들어가서 체온에 반응해서 구조복원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기능복원을 일으키는 그런 첨단적인 소재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 단계에서 끝단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녹는 실이 굉장히 뻣뻣했거든요. 그랬다가 요즘은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고 돌기가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발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형상기억 이런 실도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다음 단계의 실은 어떤 실이 나올지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형상기억 고분자를 한 15년, 16년째 하고 지금 3세대까지 나온 상태이고, 형상을 갖다 기억해서 맞춤형으로 당기거나 들어간다거나 실이 뭐 늘어졌을 때 재 시술 없이 다시 당길 수 있다,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실에 보면 이제 돌기들이 나와 있는데 코그라 그러죠. 돌기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서 혈관을 상해를 입힌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표면을 당기려면 돌기 형태는 어때야 되고, 돌기의 사이즈는 어때야 되고, 방향은 어때야 되고,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계산이 돼야 되는데, 형상기억이라고 하면은 그런 돌기가 접혀져서 들어가서 펴질 수가 있거든요. 장력을 유지한다는 측면이나 장력을 최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돌기의 개수, 구조,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히 해석을 해서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상당히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그 실 리프팅에 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실제로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해요. 실리프팅은 많이 처지기 전에 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오시는 분들이 실제 있으시고요. 실의 종류에 따라 또 여러 가지 리프팅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개는 많이 처진 것보다는 탄력을 좀 주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쪽 실 리프팅을 더 많이 하고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오시는 분들은 당겨지는 게 더 효과가 더 좋은 쪽으로 시술을 하고 그렇게 연령대와 또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또 효과가 좋고 그렇습니다. 돌기가 우리가 피부를 잡아서 당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좀 아픈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실들은 돌기를 만드는 기술도 되게 좋아졌고 예전보다는 통증이 훨씬 감소했고 또 그 통증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그런데 심한 통증은 아니고 이를 뽑을 때 치과 가면 마취하잖아요. 잠깐 따끔하는 그런 정도의 통증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흔한 부작용이라면 너무 많이 당겼을 때 이렇게 피부가 좀 우는 경우, 실을 좀 길게 넣거나 했을 때 말을 하거나 웃을 때 피부가 좀 이렇게 돌출되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가벼운 마사지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을 제거하거나 하면 없어지는 부작용이라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실리프팅의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피부를 당겨서 위로 올려보면 이런 방향으로 당기면 광대가 실제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실리프팅을 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비스듬하게 약간 뒤쪽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대 쪽이 커지지 않으면서 갸름해진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방향을 이렇게 당기지 않았어도 붓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광대 쪽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되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부분이라서 굳이 걱정할 부작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해 보인다, 너가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거죠. 눈밑을 좀 전체적으로 밝고 환하게 만들어주는